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을 함께 읽었는데요. 세상 감동스럽습니다. 이런 문구를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얼마나 인식하고 살았나 이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불평등. 사실 예외적인 현상은 아닐 겁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나도 극단적입니다. 앞서 많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대기업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국민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갖고 있는 지분이 도대체 얼마인가? 1%가 안 됩니다. 총수일가 전체에도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된 지분을 갖고 삼성을 전체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다르지 않습니다. SK 다르지 않습니다. SK 1%가 안 되는 총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온갖 편법, 불법, 탈법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관리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2015년대에 모두 봤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봤죠. 삼성물산의 가치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합병이 되는데도 이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단 한 사람의 반대가 없었습니다. 합병은 일사천리로 의결되었습니다. 갑질 의혹으로 유명한 대한항공 보면 어떻습니까? 총수일가 책임 묻는 이 사회가 단 한 번에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끔찍히 생각하는 그 규모도 찾아보기 어려운 가습기 참사. 기업의 책임 제대로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 국민연금이 피해를 보고요. 주식 투자자들이 이 피해를 봅니다. 중소상공인, 하청기업, 소비자 모두 피해를 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헌법의 문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재벌 대기업에게 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지요. 이제 겨우 공정경제 3법이라고 집단소득법까지 하면 경제 5법이라 해야 될까요? 공정경제 5법 추진하겠다. 여야 최소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계입니다. 재계는 이 법들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방기업법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이사 한두 명 이사에 참여하면 경영권 상실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소송이 남발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기업 경영 위축될 거라고 궁색한 논리를 제시하는 활동을 지금 전방위로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민주화 일찍이 다 처리되었을 입법들이다.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 당시 법무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던 것들이죠. 근데 누가 막았습니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재계, 경영자 단체들이 움직여서 막았습니다. 다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위 경제지를 표방하는 그 신문들 하루하루 가정 왜곡, 비난을 싣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해체돼야 될 정경련이 움직이고 경영자 단체들이 움직이고 보수 우위 신문들이 움직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공정경제 3법 노동자법이랑 거래하자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무엇이라 했습니까? 재계 의견을 반영해서 기업을 옥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의 주장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사회 경영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라. 회사 자금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쓰지 말고 지배력 확장을 위해 쓰지 말라. 이 단순한 요구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그리고 재벌 대기업을 감시하는 단체 활동가의 일원으로서 믿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더 이상 우리 사회 경제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 공정경제 5법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후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과 활동가들과 이번 주 내내 저희도 공정경제 5법을 외치겠지만 국회에서 하루빨리 이 법이 입법되도록 촉구하는 활동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돼요. 안 그래도 추운 많은 분들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매인데 박정은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박근혜 정권 때 공약이 저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까지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한번 제 답답한 마음으로 다 같이 쿵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노동존중, 민생중심, 경제민주화법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경제민주화가 한국 경제의 살 길이다. 경제민주화법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내수활성화, 노동존중,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 해법이다, 해법이다, 해법이다. 예, 오늘 우리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전후해서 현재 인터넷 매체들의 경제민주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연속 기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는 토크 콘서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경제와 민주화자 각 단체별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경제민주화법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방금 박정은 차장님께 소개한 것처럼 이번 국회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은 민생예산, 노동존중 예산을 처리함과 동시에 당연히 최소한 올해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5법이 처리돼야 될 것입니다. 재계가 벌써부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더 이상 재벌과 정경련에 속지 않습니다. 그것에 흔들리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국회의원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 저희들의 오늘 결의와 다짐을 담아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경실련의 고노인 국장님과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뜻을 모아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한국화, 불평등 해소와 경제 주체 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란 긴급 처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폭발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 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재벌과 대기업에 쏠린 경제 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 차등 의결권 도입,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같은 1% 재벌들을 위한 부와 세습을 위해 규제 완화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는 3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재개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20대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후퇴까지 하였다. 그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 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다수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추경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 구조 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 그 정책들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 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들에게 쏠린 경제 구조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제 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상생을 바라는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외쳐왔던 내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라는 긴급 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망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경제 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우리 연대를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으로 명명하고 오늘 2020년 11월 9일을 경제민주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 선포단은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 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2020년 11월 9일 경제 민주화 119 선포단. 예, 다 같이 박수 함성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